노게임입니다. 네이버 AI로 반등한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될지 한번 실적까지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에도 반등을 하고 있다. 역대급 3분기 실적에다가 AI 컨퍼런스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기대감 올라간다 하면서 반등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점 대비 26%나 올라갔고 일봉상 골든 코러스 이제 20만 네이버 향해서 가나 했지만 멀리서 본다면 굉장히 처참한 주가입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9% 수준이고 2018년도 주가 수준 되니까 2018년도에 6년 후에 네이버가 이만큼 큰다. 그러면 네이버 투자할래 예금할래 하면 당연히 네이버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금이 승리하는 이런 황당한 게 K 국장입니다. 아무튼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성장을 했고 그것도 매우 잘했습니다. 2018년도 1월 주가인 2017년도 매출을 보면 매출이 4조 6, 7천억 했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살짝 넘던 게 2024년은 이제 영업이익 2조를 바라보고 있다. 작년만 해도 1조 5천억이 됐다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가 하락을 하는 이렇게 와중에도 22년도 24년도 3분기까지 실적 같은 경우는 역대급 매출의 영업이익을 갱신을 하고 있다면서 꾸준히 정말 성장주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드디어 호실적이다. 주가가 강세가 가고 있다라면서 2023년 8월에도 11월에도 그리고 올해 5월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 강세 계속 나왔지만 귀신같이 며칠만 지나면 상승분을 반납하고 박스권이 지키다가 아니죠. 박스권도 아니고 심지어 20만원대를 깨고 쭉쭉 내려가 버렸죠. 믿기지 않겠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랑 같이 주가 상승 모멘텀 더 간다 하면서 이제 충분하다 하면서 3위 잘해놓으면서 시가총액 100조로 왔다 갔다 거리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는데 주가는 왜 못 갈까 본다면 수많은 전문가 의견들을 정말 10명, 20명을 요약해봤지만 정말로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서치 플랫폼이 지금 점유율이 밀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광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네이버 체류 시간이 줄고 있다. 이거에 대한 우려다. 그리고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테무,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공세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이 AI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라인 사태로 성장 동력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되는 점을 모두 뒤엎고 이번 3분기 실적을 본다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죠.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5,253억을 찍었고 서치 플랫폼 역시도 그런 걱정과 상관없이 검색이나 광고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YO를 11% 그리고 커머스 역시도 중국 테무, 알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12% 성장해주는 모습 그리고 핀탱크 역시도 13% 성장을 해주면서 영업이익 정말 이렇게 느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서치 플랫폼 부분부터 본다면 검색 광고에서 네이버 지도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피드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 딱 눌렀었을 때 홈에 뜨는 화면들인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뉴스가 나왔거나 비어있거나 한데 개인 맞춤 고도화 성장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호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중에서도 정말 지도 같은 경우가 구글이나 유튜브가 정말 이런 검색 점유율을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지도는 네이버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62% 정도가 네이버 앱 지도를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AU 역시도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타겟형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대구 사람들한테 미사일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도 여기 딱 맞춰가지고 요거를 찾는 사람들한테 요렇게 광고를 해주다 보니까 전열도 좋고 광고주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이 높아야 광고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얘기 드렸듯이 요런 홈피드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 기반으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거의 이제 네이버 피드는 주식 얘기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홈피드도 요렇게 많이 해서 체류 시간이 늦었다. 하지만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네이버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상이 없는 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네이버 TV로 야구도 보고 했는데 요즘은 전부 유튜브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이버 다시 메이저리그나 KBO 갖고 와서 체류 시간 늘리자. 야구로 사람을 잡자 했지만 TV행의 공격적인 투자 1,350원을 들고 와버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되겠다. 여기서는 물러서자.
하면서 물러섰죠. 그래서 이제 야구가 없어도 된다. 치지직이라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고, 클릭 같은 경우는 이제 쇼츠, 뭐 유튜브나 틱톡을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하면 아프리카 TV 이제는 사명을 숲으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아프리카 TV 저력은 대단합니다. 영업이익 1000억의 굉장한 회사기 때문에 MAU도 아프리카 TV를 확 앞지르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MAU는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이익을 탄탄하게 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별풍선 후원 문화가 있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후원 문화가 아프리카 TV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뭐 중간 광고 같은 거를 넣으면서 한번 수익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익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립 쇼츠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아직까지 경쟁자가 유튜브, 뭐 그 틱톡, 그다음 인스타 릴스 너무 강력한 경쟁자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검색 엔진이죠. 과거 영광을 찾기에는 이미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뭐 70% 80%가 네이버를 썼는데 그게 꾸준히 줄어서 이제 60% 선도 깨지고 있고, 뭐 국내 한정적으로 뭐 블로그나 카페 글 위주 같은 거는 보기가 좋지만 진짜 검색을 위한 검색은 저도 자료를 만들 때 네이버는 정말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구글이나 엣지에서 보고 있는데,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뭐 네이버 로고를 내가 다운을 받고 싶어서 네이버에다가 치면 쓸게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냥 오히려 구글에다가 네이버 로고라고 치면 훨씬 더 다운받을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근데 결국은 실적이죠. 우려되는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핵심 산업이 서치 플랫폼 광고 시장에서도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극복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머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쇼핑 역시도 이번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쇼핑 앱도 따로 출시하겠다라는 결과를 밝혔죠. 여전히 뭐 쿠팡과 양강 체계이긴 합니다. 네이버랑 쿠팡이 업체화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이버에서는 쿠팡보다도 데이터도 더 많고 판매자 입점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하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분들이 분명히 올해 초에 야 알리 테무 들으면 위협하다, 이것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못 간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알리 테무 같은 거는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 네이버가 오히려 더욱더 견조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알리나 테무 같은 것도 최소연 대표는 막상 얘기를 할 때 야 이렇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주면 네이버 쇼핑 모델이 광고 중심인데 얘네들 들어오면 전략적 파트너고 우리 광고주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라는 건 조금 너무 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커머스가 잘 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게 있죠.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면 당연히 네이버 페이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페이 뭐 정액도 많이 주고 하니까 분기별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 결국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죠. 네이버를 벗어나더라도 이제 네이버 페이로 많이 결제를 하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쓰고 하다 보니까 외부 결제액 역시도 YOY로 37%가 늘었다. 굉장히 카카오페이에 비해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사업, 서치 플랫폼,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까지 잘 돈을 벌고 있고,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콘텐츠나 클라우드에 이런 적자 사업부에 투자를 하고 있는 네이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회사기 때문에 연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가장 성장을 잘해오는 웹툰 같은 경우를 분할 상장을 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쉽고, 적자 부분 역시도 언제 요 콘텐츠 없이 웹툰 없이 적자 탈출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클라우드 역시도 정말로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 수준이 마이너스 600억 수준입니다. 클라우드가 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돌고 있죠.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17%,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뭐 20-30% 성장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거기에다가 경쟁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곳이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처럼 투자액에 비해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하자면 아무튼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요 부분에서 매우 좋고, 뭐 일부 문제는 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 걱정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콘텐츠 클라우드가 조금 아쉽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쭉쭉쭉쭉 뻗어나간 회사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2조 정도 잡으면 PR이 15 내외 수준입니다. 더 이상 성장주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싸진 주가인 상태인데, 아무튼 AI 경쟁력이 부족하다, 뭐 라인 사태
어쩌고 저쩌고만으로도 이런 주가 하락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99% 물려있다. 지금 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뭐 90% 정도 손실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부진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런 쪼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쏙 쪼개버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죠. 미국 주주들이 네이버 웹툰한테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가 또 쪼개버리면 어떻게 하냐, 잘 나가는 뭐 커머스, 페이 이런 거 쪼개면 어떻게 하냐,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 네이버 파이낸셜, 요 네이버 페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고, 2022년도에도 최수현 대표가 부임을 할 때 이거 쪼개기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안 하고 신중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페이 직원들에게 지금 뭐 주식을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엑시트 회수 언제 하냐, 이런 얘기도 돌아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카카오 요 PTSD가 굉장히 떠오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사태보다도 나은 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괜찮은 거는 이번에 발행 주식의 1.5% 규모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 매입 소각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배당 역시도 2011년에 배당을 시행한 이후부터 꾸준히 배당액을 증액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아주 화끈하다던 보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10년 이상 동안 배당액을 올려주는 기업을 코스피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최수현 대표 역시도 뭐 자사주를 2억 원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하면서 책임 경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대표 연봉이 1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연봉 5천만 원 되는 직장인이 1,000만 원 정도 주식을 사는 건데, 뭐 이거는 안 사는 것보다 낫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도 조금은 보여주고 있다. 아쉽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책임 경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PER 15가 아닌 다시 고 PER 성장주로서 받으려면 최근 반등은 다시 한번 AR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온 디바이스 AR가 아닌 모든 서비스에 AI를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최수현 대표가 밝혔죠. 매출의 25%씩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뭐 검색, 지도, 쇼핑 모든 서비스에 AI 원천 기술을 밀착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주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 요 컨퍼런스 콜을 보고 나서 한국적인 AI다. 네이버의 수많은 카페, 블로그 글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맞춤을 잘해준다. 근데 이게 해외로까지 뻗어나갈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대화 같은 거에서 운동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AI가 진짜 대화하는 기분이다. 비언어적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발표가 처음인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이퍼클로바이엑스를 배경을 하면서 야, 우리 한국만의 데이터는 우리가 미국 빅테크보다도 더 많다. 네이버 경쟁력 뛰어나다 하면서 하이퍼클로바이엑스를 야심차게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니까 정말로 사용하기 참담한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출시를 했지만 네이버 검색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도 제가 사용해 봤는데 정말 처참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다시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야, 요번 네이버 3분기 실적 어떻게 되냐 했는데 벌써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발표돼서 자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다. 일단 그러면 2분기 실적부터 물어보자 라고 해서 2분기 실적을 물어보니까 매출 2조 400억에 영업이익 3천억을 얘기했는데,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알만 보더라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를 이렇게 까내려치기를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고, 3분기도 나왔고 2분기도 나왔는데 너 이거 잘못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재답변을 해줬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했는데 24년 2분기 실적은 제대로 대답하는 모습이었지만 3분기 실적은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야, 3분기 실적 5천억 넘는다. 도대체 너는 뭐를 보고 대답을 했길래 이러냐라고 하니 아,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야, 5,507억인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똑바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당장에 고객 입장에서 쓸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거지, 네이버 주주들 기대가 클 텐데 이렇게 해서는 챗 GPT 이기겠냐, 나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겠다라고 하니까 아,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하겠다라면서 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확대한다고 했지 잘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죠. AI 뭐 지우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날리고 사람만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일단은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 떠서 그러면 다시 한번 딴 걸 해보자. 눕기를 따보자라고 했는데 요 로고 하는 것도 로고만 쏙 빼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고 그러면 딴 거 해보자. 롯데타워를 지워보자 해서 요 롯데타워를 쏙 해서 빼서 지우니까 생각보다 말끔하게 지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천호 현대백화점 이렇게 건물 사이에 끼인 걸 해보자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해서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롯데월드 타워만큼 자세하게 지워지진 않고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B2C로서 좋기는 한데 경쟁자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도비 포토샵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삼성 갤럭시 폰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 지우기 뭐 물건 지우기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네이버가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정말 저가 매수인 건지 아니면 AI로 인한 반등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반등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이버 주주분들이 많으니까 꼭 제발 잘하고 주주하는 또 잘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점이 네이버 페이 물적 분할 안 하겠다. 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주주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이퍼클로버한테 얘기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믿어달라.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네이버 페이보다 좀 많이 힘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에 띄워둘 테니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